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10월 1일 금요일 실전매매 정수 이용석입니다. 여러분 어느덧 10월입니다. 오늘 출근길에 제가 사람들 옷차림을 쭉 둘러봤거든요. 이제 반소매보다는 긴소매 차림의 사람들이 더 많은 모습입니다. 일교차도 심해지는데요. 건강관리 신경 쓰시길 바랄게요. 자, 10월의 첫 번째 거래일입니다. 지난 9월 코스피는 4%, 코스닥은 3% 가까운 조정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또 금요일이라 요일적 영향을 받을지도 지켜봐야 하겠는데요. 현재 코스피 지수 1.04% 하락한 3,036포인트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은 0.91% 하락한 994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레포텔의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정확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유튜브로도 신청받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들어오셔서 댓글로 참여할 수 있고요. 노란톡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도 도와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일대일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이정수 의원께서 시장부터 짚어주시겠습니다. 자, 시장 오늘 코스피가 1% 넘게 빠지네요. 생각보다 좀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미국 선물, 어제 미국 시장 좀 빠졌죠. 그래서 미국 시장이 또다시 재차 저점이 깨지지 않을까에 대한 불안감으로 우리나라 시장이 먼저 미끄러져 내려가는 것 같은데 어제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엊그저께죠. 이틀 전,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수요일 날에 현금화 대응 10%는 해야 된다는 얘기했고요. 어제 우리나라 시장 조금 반등 나오면서 특히 어제 엔터주들이 아주 초급등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금화는 해야 된다. 다만 엔터주만 빼고. 그래서 현금화 대응을 20%까지 어제 하락을 했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현금화 대응은 20%는 해야 되고요. 자,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아직 3,000은 깨지진 않았어요. 이제 또다시 3,050을 이탈을 한 상황이고 우리나라가 먼저 미끄러져 내려가면서 3,000을 오늘 깨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나라는 하루 휴장도 있고 그리고 미국 시장이 지금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서 혹시나 미국이 저점을 깨고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공포감 때문에 우리나라도 미국 시장에 맞춰가지고 딱 저점까지 딱 내려와 준 건데 참 안 좋은 거는 참 잘 맞춰줘요. 그렇죠? 올라갈 때는 그렇게 안 올라가더니 내려갈 때는 딱 미국 시장하고 똑같이 저점까지만 딱 맞춰주는 흐름으로 딱 맞춰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올라갈 때도 맞춰줘야 되는데 내려갈 때만 맞춰주니까 조금 짜증이 나는 흐름이지만 어쨌든 이 저점까지 지금 밑으로 맞춰놓고 있는 이 시장은 우리나라도 똑같은 흐름으로 요 저점까지 딱 저점까지 맞춰놓는 요 상황이 계속 연출이 좀 될 것 같은 좀 느낌은 계속 듭니다. 어쨌든 요렇게 오늘까지는 이렇게 만들어 놓을 것 같고요. 현금화는 계속 해야 돼요. 오늘 빠졌다라 그래서 현금화 안 해야지 하게 되면 만약에 진짜로 3,000이 이탈되게 되면 여러분들 거기서부터는 아무 대응을 하지 못합니다. 3,000이 이탈되게 되면요 종목들이 정말 많이 빠져요. 근데 아직 이탈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20% 정도만 미리 선대응을 하는 것뿐이고 그 부분도 오늘 하자는 얘기도 아니었고 어저께 이렇게 올라올 때 현금화 대응 20% 해야 됩니다. 얘기했죠. 그리고 그저께 수요일 날 현금화 대응 10% 정도는 해야 됩니다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현금화 20% 그대로 현금화 대응 잘한 사람들은 그대로 있으면 되고요. 어제 그저께 못한 사람들은 오늘은 좀 억울하겠죠. 어제나 그저께에서 팔았으면 오늘보다는 비싸게 팔았을 텐데 지금 팔려고 그러니까 이제 못 팔겠죠. 근데 그래도 20% 정도는 현금화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자, 반면에 지금 엔터주의 흐름들은 상당히 강하고 그쪽은 뭐 다 강해요. 그쪽 섹터들은. 그쪽의 섹터들은 지금 엔터주 다 강한데 이게 아무래도 지금 전 세계에서 한국 컨텐츠에 대해서 가성비가 뛰어나다 보니까
과거에 이제 그 싸이시서부터 해가지고 뭐 BTS를 어루는 한류라는 부분들이 과거에는 이제 동남아에서만 이게 유행을 탔다면 지금 이게 예전에서는 우리 한류가 10년 전만 하더라도 한류가 뭐 전 세계 이제 유럽이나 미국 거리 물어봤을 때서는 이게 5년 뒤에서는 이게 식을 거다라는 전반적인 그런 조사들이 많았었고요.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도 이건 5년 가지 않을 거다라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런 우려감도 많았었는데 물론 이제 일본이나 뭐 그런 이제 뭐 중국의 이제 조사에서는 1년도 안 갈 거다. 10년 전에 1년도 안 갈 거다 내지는 이미 벌써 무너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10년 전에 있었는데 지금 벌써 1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많은 확산세를 좀 보이고 있죠. 그래서 지금 K 콘텐츠에 대해서 가성비가 뛰어난 그러니까 투자 자금 대비 어마어마한 지금 수익 창출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지금 넷플릭스라든지 많은 OTT 기업들이 그러니까 OTT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그런 이제 드라마 제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더욱더 투자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게 거의 확실시가 되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주가들이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은 찾았는데 주가가 굉장히 바닥에 있어요. 그래서 쉽게 무너지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시장으로 넘어가면 지수가 3,000이 무너지지를 않으면은 그렇게 심각하게 무너지면서 엔터주들이 타격을 받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만 지지가 된다라 그러면 지금 저쪽에 개인 투자자들이 최근에 많이 샀던 종목들 이게 이제 뉴스에 나와 있습니다. 뭘 많이 샀냐면 삼성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부터 해가지고 이쪽에 있는 종목들을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샀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들이 흔들림이 조금 더 나오거나 좀 재미가 없는 것뿐이지 엔터주의 흐름들은 그래도 그 와중에 지난번에 메타버스도 시장 흔들릴 때에서 5월달, 6월달에 오히려 걔네들은 130% 올라가고 막 그랬거든요. 메타버스 관련주들. 그리고 최근에서 후성도 7월달, 8월달에 시장 흔들릴 때 걔는 혼자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슈가 되고 거래량이 실리고 특히 어제 초록뱀 미디어 제가 녹색 넥타이를 메고 온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쪽들의 수급과 앞으로의 전망을 봐서는 특히 어제 외국인들이 140만 주인가 어마어마하게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은 무너질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떨어지면 감사합니다 땡큐 하고 사면 되는데 뭐 이게 내려와야 말이죠. 지금 보면은 지금 초록뱀 미디어 뭐 내려와 말인데 지금 뭐 웬만큼 지수가 밀려도 이거 싸게 내려올 생각을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내려오면 여기 수급에서 지금 148만 주를 지금 강하게 지금 매수가 되어 있는 외국인들 때문에 요게 웬만해서는 쉽게 그렇게 크게 떨어지진 않는다는 얘기. 근데 만약에 지수가 3천까지 밀리면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는 나올 수 있는데 지수가 3천까지 밀리지 않으면 대충 이런 식으로 밀리다가 다시 튀어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점이에요. 지금 오늘이 저점이 되고 다시 튀어오르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후성도 그때 당시 그랬고 여기서 저점 잘 안 줬죠. 여기서 내려오면은 사면 된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8월 달에서도 여기가 아니었고 여기였죠. 여기서 이쪽으로 내려오면 뭐 11,000원대로 12,000원대로 일로 내려오면 사면 된다. 뭐 그런 식으로만 얘기했는데 내려오기는커녕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그냥 위로 이제 쏴버리는 그러면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거의 70% 80%가 더 폭등을 해버리는 이런 상황이 펼쳐졌는데 초록뱀 미디어가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쨌든 초록뱀 미디어가 그렇게 움직이면 다른 엔터주들도 계속 그런 식으로 움직일 수가 있어서 일단 엔터주의 흐름들은 쉽게 뭐 매도를 한다 이런 느낌보다는 오히려 지수가 3,000이 깨져버리게 되면 싸게 사겠다 이런 관점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의 종목들은 지금 시장에서 흔들리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흔들릴 때에서 아직도 적게 깨져 있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금화가 대응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재하락에 대한 이 리스크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드렸고 그리고 지수가 3,100을 안착을 해줘야 돼요. 안전하게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편안하게 모두가 편하려면 일단은 3,100을 안착을 해줘야 되고요. 두 번째는 3,200을 돌파를 해줘야 되는데 3,200은 제가 어제 공개 방송에도 얘기했지만 3,200 돌파하는 거는 일단은 바라지도 않는다. 그냥 3,200까지만 갖다 주고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만 해줘도 엔터주들은 초폭등이 나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수는 급락만 없으면 엔터주들은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엔터주들 위주로의 대응을 하시거나 하시는 게 좋고 그 외의 종목들은 낙폭과대 종목 위주로 짧은 그 방망이를 짧게 잡고 이렇게 친다라는 얘기는 짧게 친다는 얘기거든요. 장타를 보내기 위해서는 길게 잡아야 돼요. 길게 잡아가지고 휘두름을 스윙을 크게 해야 되죠. 근데 방망이를 짧게 잡고 이렇게 촉 빨리 이렇게 숏으로 치는 거는 짧게 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단타 위주로 대응하시는 분들은 낙폭과대에 따른 단타 매매만 되는
그런 이제 시장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자,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이기 때문에 종목 리뷰를 좀 이따 쭉 해드리고 나서 이따가 시장이 궁금하거나 종목들이 불안하면 상담을 의뢰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터주는 오늘도 상승세 보이고 있네요. 엔터주 이제 대응해보자. 또 다른 종목들은 낙폭 과대 종목들 좀 위주로 짧게 대응해보자 이런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잠시 후 종목 상담도 이어집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전병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에도 여러분들에게 힘이 돼 표적 종목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우선 지난주 표적 종목입니다. 월화 수요일은 추석 연휴를 휴장을 했고요. 네, 9월 23일 편입된 초록백 미디어 매수가는 2,600원이었죠. 수익률은 3.1% 달성을 했습니다. SM라이프 디자인 5.7% 수익률 달성했네요. 자, 다음 이번 주 표적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 표적 종목입니다. SM라이프 디자인이 5.7%, 제이콘텐트리 4.7%, KB금융은 매수가 미도달했고요. 어제 편입된 IHQ 3.8% 수익률 달성했습니다. 이로써 개별 종목 총 누적 수익률 389.4%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표적 종목입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 IHQ 다시 한 번 더 들고 나오셨습니다. 매수가 매매 전략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죠. 자, 지금 좀 전에 다시 그러니까 미국 선물이 마이너스로 돌아섰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재차 종목들이 하락폭이 더 커졌습니다. 현금화대응 일단 20%는 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이 전략은 오늘 얘기한 게입니다. 수요일 날에 이럴 것 같아서 미리 현금화대응 20%를 얘기했는데 위험 단계와 폭락 단계는 아니에요. 위험 단계는 지수가 3,000이 깨졌을 때에서 30%를 현금화 대응하는 걸 위험 단계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2,900이 깨져버릴 것 같은 흐름이 나옵니다. 3,000이 깨지면서 미국 시장이 워낙 많이 빠져버리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도 3,000에서 2,950, 2,900 이런 식으로 아주 그냥 폭락하겠죠. 그때가 이제 폭락 단계가 되는데 그때는 현금화 대응은 30에서 50%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아직은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에요. 아직은 조심과 경계 단계, 그래서 경계와 조심 단계 1단계, 2단계 정도의 흐름으로 현금화 대응은 한 20% 정도만 하면 되는 거고요. 이제 조심 단계로 가면 3단계인데 그게 지수가 3,000 이탈되게 되면 그때는 현금화 대응 30% 이상도 좀 필요한 상황이 전개가 될 텐데 어쨌든 지금 흐름에서 종목들이 지금 흔들림이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래도 믿을 만한 게 엔터주밖에 없어요. 어제 외국인들이 뭐 SM뿐만 아니라 SM, 뭐 키스트, 초록벤, SL라이프, IHQ 등등 왕창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흔들어도 갈놈들은 그쪽이다라는 게 명백하기 때문에 흔들릴 때 저점 매수로 오늘 표적 종목 IHQ 가지고 나왔으니까 좀 이따가 가격 전략 드릴 때 공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금요일이니까 종목 AS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이번 주 월요일에 말씀드렸던 SM라이프 디자인. 그러니까 이번 주 종목들은 거의 대부분 다 엔터주 위주로 좀 가지고 나왔었는데 자, SM라이프 디자인. 뭐 이번 주뿐만 아니라 지난주에서도 2번인가 3번 한번 공략을 해드렸던 종목이었고 뭐 한 번은 뭐 9%대 수익에서 한 번은 뭐 5%대 수익에서 뭐 이런 식으로 사고 팔고 했던 사람들은 뭐 여기서 좀 재미 좀 봤을 것 같은데 지금 다시 올라왔죠. 3,200원대 이상으로 다시 올라와서 수익률은 5.7%. 그러니까 이게 이번 주 월요일 기준은 5.7%지만 그 전날 지난주 금요일 날 추천했을 때 기준으로는 아마 7%대 수익이 났을 거예요. 아마 그때는 더 싸게 들어갔기 때문에 어쨌든 수익 나신 거는 축하드리고요. 일단 이렇게 수익이 나면 한 절반 정도는 파는 게 원칙이라 그랬죠. 이유는 만약에 흔들렸을 때에서 여러분들 대응이 안 되기 때문에 절반 정도만 팔아주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들은 쭉 가져가서 그나마 믿을 게 엔터주밖에 없어요. 수급을 한번 봐보세요. 수급 보면 어제 외국인들이 36만 5천 주를 샀습니다. 근데 오늘 흔들리면 어제 샀던 얘네들은 그럼 바보가 되는 건데 얘네들이 바보가 되지는 않겠죠. 그래서 여기서 버티고 나서 위쪽으로 쭉 하고 올라갈 텐데 기사를 찾아보게 되면은 이제 SM그룹에서 그 YG 엔터테인먼트랑 합작해서 만든 그 팬덤 그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가 상장이 이제 11월 달에 이제 되게 되는데 그거에 따른 아마 수혜주로도 얘가 부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SM이 어제 강했던 이유가 뭐 그렇다 한다라 그러면 물론 공연에 대한 재개 기대감과 3분기 실적의 어닝 서프라이즈 뭐 이런 부분들도 같이 동시에 작용도 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SM의
그 자회사인 키스트와 SM 라이프 디자인도 거기에 수혜주로서 동참을 하면서 SM이 전고점을 돌파를 시도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사실은 오늘 SM을 표역 종목으로 갖고 나오려고 그랬습니다. 원래는 얘를 갖고 나오려고 그랬는데 이게 오늘 살짝 밀렸으면 아니면 67,000원대 있었으면 갖고 나오려고 그랬는데 이게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저항대 부딪히는 자리에서 좀 얘기하기는 조금 그래서 그래서 오늘은 그냥 IHQ를 갖고 나온 건데 어차피 순환매니까. 그래서 얘가 전고점을 돌파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위치에서 이걸 누가 건드려요? 개인 투자자들이 이걸 건드리겠어요? 작년에 바닥에 했을 때 여기서 한번 추천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130% 지금 수익이 나 있는 종목이고 근데 얘가 또 넘어갈 거라고 했죠? 넘어갑니다. 안 넘어가면 말이 안 돼요. 기업 외국인들이 이렇게 사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유튜브라든지 여기저기 채널에서 한번 봐보세요. 우리나라 지금 K 컨텐츠와 엔터주의 흐름들이 전망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그래서 과거에서 있었던 이제 뭐 헐리우드 영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옛날에 서양권의 그 문물이 굉장히 과거 한 수십 년 동안 장악을 했다면 앞으로의 시대는 K 컨텐츠가 전 세계를 주름 잡을 것이다라는 얘기들을 심심치 않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어쨌든 이게 그러면은 엔터주의 흐름들은 여기서 이걸 넘어가는데 그렇게 저는 어려운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이미 많이 올라갔지만 더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은 SM 라이프와 그다음에 키스토와 이런 애들은 더 가겠죠. 그래서 절반 정도는 보유하신 부분들은 계속 끌고 가면서 한 4,000원 정도까지 보셔도 뭐 크게 뭐 그게 뭐 불가능하다 이 느낌은 아니니까. 근데 문제는 지수가 문제예요. 종목들은 문제가 없는데 지수가 흔들리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인 거지. 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려봤고 자, 다음은 J 콘텐트리 이번 주 화요일 날에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어때요? 지금도 플러스입니다. 지금 시장이 흔들리고 지금 나스닥 선물이 지금 마이너스 돌아서니까 지금 뭐 대형주 삼성전자도 떨어지고 삼성전기도 떨어지고 웬만한 종목들 죄다 떨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 엔터주의 흐름들은 강하다 보니까 특히 J 콘텐트리도 최근에서 흐름들이 굉장히 강했죠. 이 거래량 봐보세요. 이 거래량. 참 이 거래량 이게 참 예술인 건데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이거 시가총액 뭐 1,000억짜리 아닙니다. 9,000억짜리 종목으로 중형주 거의 대형주 느낌의 이제 움직임을 보일 수 있는 시가총액이 거의 1조 가까이가 된 종목인데 이게 이제 메가박스가 알려줄 쪽이거든요. 그리고 그 이쪽에 이제 중앙미디어 그룹이라 그래갖고 이재용 부회장의 이제 어머니 되신 분의 그쪽 외가 쪽에 그쪽 그룹주예요 이게. 그래서 뭐 탄탄하고 그래서 메가박스 탄탄하기 때문에 자회사로 메가박스가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조금 어려울지 모르지만 이제 앞으로 코로나 시국이 지나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더욱더 성장성이 더욱더 다시 좋아지면서 이쪽으로 우상향으로 다시 올라갈 종목으로 얘네들이 미리미리 얘네들이 선제 대응해서 매수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보면은 기관하고 연기금하고 투신하고 금융투자하고 계속 사죠. 제가 이런 차트를 무슨 차트? 명란젓 차트라고 얘기를 명명을 지어놨는데 이런 식으로 매수가 들어온 애들은 안 무너집니다. 지금 보면 개인들만 열심히 팔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지금 시장에서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조정을 받으면 적극 매수해야 될 종목 중에 하나고요. 제 콘텐트리를 사는 게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 SDI, SK하이닉스, LG노텍, LG전자, LG화학 이거 다 합친 것보다 제 콘텐트리가 훨씬 더 좋습니다. 물론 기업과 시가총액과 뭐 기업의 가치로 따지게 되면 저쪽이 더 좋겠지만 주식이 아무리 좋아도 기업이 아무리 좋아도 수익을 안 주면 그게 똥주죠, 그렇죠? 나한테 수익을 주는 종목이 좋은 거예요. 근데 제 콘텐트리는 부실주도 아니고 탄탄한 기업인데 그런 기업이 지금 바닥에서 올라가겠다고 기관과 외국인들은 빼고 기관과 연기금도 열심히 사주고 있으면 이런 걸 조정받으면 이런 걸 사야 돼요. 그래서 개인들이 이걸 안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이게 지금 돌아서기 시작하고 이게 좋은 종목이라는 거. 뭐보다 삼성전자서부터 해서 LG화학, 특히 뭐 카카오 이런 거, 네이버 이딴 것보다는 이게 훨씬 더 나은 종목입니다.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이미 수익 달성은 4.7%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절반을 파세요. 그리고 밀리면 다시 사면 되는 거고 나머지 부분들은 수급 믿고 버티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말씀을 좀 드렸고 자, 수요일 날에선 KB금융을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시장이 흔들리게 되면은 뭐 금리 인상 우려라든지 뭐 테이퍼링이라든지 아니면 뭐 또 국채 가격이 또 상승한다라든지 뭐 그런 이슈로 해가지고 보험주, 은행주들이 또 다시 강세를 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뭐 KB금융뿐만 아니라 오늘 뭐 현대해상이라든지 뭐 이런 보험주들 흐름들이 좋을 거예요. 지수가 흔들릴 때 어쨌든 지수 흔들리면 어느 정도 상쇄하기 위해서 뭔가 업종을 올려줘야 되는데 핑계와 이유를 대기가 딱 좋은 게 보험주, 그다음에 은행주이기 때문에. 그래서 좋기는 한데 문제는 이걸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 지금 조금 떠 있는 상황이고 매수 가격이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매수가 미도달인데 지금 시장에서 저쪽에 어디냐 엔터주가 아니라면 안전한 쪽은 보험주, 은행주 쪽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번 주 수요일 날에 추천해드렸던 종목인데 53,000원 쪽으로 나중에 밀리면 뭐 공략을 해보고 싶은 사람들은 하셔도 무방합니다. 근데 아직은 안 들어오니까 그냥 관망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어제 표육 정보 드렸었던 IHQ. 일단은 어제 1,600원대 말씀을 드렸고 2,008% 도달을 했는데 아직 뭐 3% 도달을 안 했으니까 뭐 조금 더 가져가셔도 되고요. 좀 이따가도 뭐 폐역 종목으로 도달했답니다. 그렇죠. 아까 전에 확 올라갔었죠. 도달을 했으면 거기서 절반을 팔고 다시 밀리면 다시 사면 되겠죠. 오늘도 폐역 종목이니까 만약 못 팔았으면 그냥 들고 있으면 되고요. 좀 이따 가격 전략 드릴 때 다시 재공략하면 되는데 좀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뭐 키이스트가 됐든 얘네들은 다 올라왔어요. 지금 다 올라온 게 아니고 얘네들은 어느 정도 올라왔어요. 그리고 초록뱀 미디어는 많이 올라왔고 J 콘텐츠도 마찬가지고 웬만한 종목들은 그래도 바닥에서 어느 정도 들어줬다 뭐 이런 식의 느낌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IHQ는 여전히 바닥입니다. 여전히 바닥이니까 저의 특징은 뭐냐면 예전에 SF의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봐봐요. SF 반도체도 저 완전 바닥에 있어요. 지금 자리가 아닙니다. 1,300원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맨날 얘기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작년에서는 이건 재작년에 얘기한 거고 작년에서는 캐몬도 맨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닥에 있을 때에서는 그냥 아주 지겹도록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들 이거 싸죠? 이거 사세요. 근데 그거를 뭐 맨날 얘기하지 않고 그거를 뭐 이틀 텀, 3일 텀, 일주일 텀. 왜냐면 맨날 얘기하면 세력들이 확 후려칩니다. 그래서 한 번 얘기했다가 잠잠히 있다가 또 그다음에 세력들이 들어온다 싶으면 또 한 번 얘기했다가 또 잠잠히 있다. 그래서 세력들을 약간 좀 긁어야 돼요. 짜증나게. 그래서 나간 듯이 안 나간 듯이 이런 느낌으로 허허실실 작전으로 세력들한테 안 들키기 위해서 한번 추천했다가 가만히 있다가 또 추천했다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SF 반도체도 바닥에 있을 때 아주 그냥 징그럽게 많이 추천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급등을 하니까 그때서부터는 저는 관심이 없죠. 왜냐하면 100%가 올라갔거든요, 벌써. 이렇게 100%가 올라가 버리게 되면 저는 관심을 별로 주지를 않아요. 그냥 나머지만 가져가서 쭉 끌고 가면 이게 이렇게 이게 170%입니다. 170% 올라갔죠? 그러니까 바닥에서 100% 올라가면 절반을 팔든 절반 이상을 팔든 나머지를 쭉 끌고 가면 그게 200%, 300%, 500% 수익이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 작년에서 1,370원대, 1,400원대 거기서 많이 추천했던 종목이 최근 10,000원까지 올라갈 때에서 몇 프로 갔느냐? 1,000원대에서 추천했으니까 700% 정도 갔겠죠? 이렇게 해서 한 740% 정도? 740% 하여튼 거의 800% 좀 안 되게 700%, 800%가 누구 A 이름도 아니고 그렇죠? 어마어마한 수익입니다. 여러분 평생 동안에서 이런 종목 잡는 게 뭐 한두 개가 나올까 말까 한 그런 기회인 거예요. 어떤 종목을 잡았는데 그거를 10년 가까이 1,000%를 먹는 게 아니고 1, 2년 만에 700%, 800%는요. 이거는 진짜 인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기회인데 문제는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걸 들어갔다가 꼴랑 50% 먹고 100% 다 팔아버리니까 문제지. 저는 그래서 어느 정도 100% 이상 수익이 나오면 절반을 팔고 나머지를 쭉 끌고 가다가 너무 많이 또 올라가면 한 100%, 200% 올라가면 또 절반을 또 팔고 나머지를 쭉 끌고 와서 나머지 부분들을 그냥 에라 모르겠다. 어차피 200%, 300% 수익이 나뉘는 상태면 하한가마저도 수익이 큽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쭉 갖고 가면 그게 500%, 1000% 갈 수 있어서 그런 전략을 좀 드리는데 어쨌든 바닥에서 하는 게 그러니까 바닥에 있을 때서는 아주 징그럽게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캐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작년에 서울경제 와가지고 계속 캐몬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왜 자꾸 캐몬을 얘기하냐고 또 그래요. 그리고 와서 흔들릴 때 흔들렸지만 저는 괜찮다. 갖고 있으면 이게 반드시 올라갈 거다. 시장이 빠져서 빠진 거지 올라가면 저는 이거 목표치 5,000원 본다 그랬는데 시간을 지나고 보니까 진짜로 5,000원이 왔죠. 이때 다시 서울경제 제가 처음 오고 나서 주로 강하게 밀었던 게 2차 전지하고 개별 종목들로는 이제 캐몬을 그때 당시 많이 얘기했던 종목인데 이유만 설명하는 거예요. 바닥에 있잖아요. 바닥에 있고 회사가 좋았어요. 시험 그 화학 제품들, 아니, 화학 그 물질들을 이제 시험하고 하는 그런 비임상 기관인데 실적들이 앞으로 그 탄탄하게
그리고 화평법, 화관법 때문에 앞으로 이 실적들이 무지막지하게 좋아질 거라는 정보를 입수를 했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이 지금 앞으로의 뭐 2년, 3년 동안의 계획이 지금 꽉꽉꽉꽉 차 있고 실적은 무조건 좋아질 거다. 이 얘기가 첩보가 들어왔기 때문에 오케이 그러면은 회사를 안 망할 거고 완전 바닥에 있네. 계속 추천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게 300%를 간 거죠. 300%를. 한 300%에서 400% 정도를 간 건데 이것도 제가 특징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조건 바닥에 있을 때에서는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나중에 제가 IHQ가 많이 올라가잖아요. 얘기도 안 해요. 그때는. 이게 여기 떠 있으면 제가 얘기할 것 같아요. 지금 바닥에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이게 지금 바닥에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고 나중에 뭐 3,000원 넘어가면은 쳐다도 안 봅니다. 물론 3,000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3,000원에서 6,000원, 7,000원, 8,000원, 9,000원, 만원 캐먼처럼 혹은 SFA 반도체처럼 바닥에서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면 나중에 크게 가겠지만 그거는 나중에 얘기고 후성도 마찬가지 바닥에 쓰든 맨날 얘기를 하죠. 올라가면 별로 얘기를 안 하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식은. 왜냐면 올라가는 상태에서 계속 여러분들 사라고 얘기를 하면은 다 물리기가 십상이지 뭐 그게 수익을 더 많이 가져다 주지는 않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IHQ는 그렇게 대응을 하시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자 급등명중한 종목도 두 가지 살펴보고 가격 전략은 그 뒤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급등명중했던 종목들 작년에 제가 엔터주들 얘기할 때 물론 SM도 작년에 추천했었는데 그거는 빼고 초록뱀 추천했을 때 초록뱀 미디어 초록뱀을 추천했을 때가 언제였냐면 7월 20일 날 작년에 아마 초록뱀 미디어 때문에 실전 매매 종수를 집중하면서 많이 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그때 여름에서 이게 반드시 할 거라고 그때도 녹색 넥타이를 맨날 메고 오면서 아니구나. 그때 이제 상한가 가고 나서 제가 녹색 넥타이를 메고 온 거죠. 그러면서 이제 초록뱀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때 녹색 넥타이 매지는 않았고 계속 초록뱀을 계속 요렇게 바닥에 있고 이거 바닥에 있었지 그때도 바닥에 있고 이게 수렴형이고 뭐 이중바닥형이고 거래량을 봐서는 이게 반드시 한번 움직일 건데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초록뱀을 굉장히 좋게 얘기를 하면서 이게 100% 올라갈 때까지 제가 리딩을 해주고 100% 딱 올라갈 때에서 팔아라 이렇게 해줬던 그 완벽했던 종목인데 작년에 매수 가격은 1,615원이었고요. 수익률은 112.4%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100%서부터 해서 팔라고 계속 얘기를 했고 여러분들이 이게 그래도 기억에 여러분들이 좋았던 이유는 한 번 팔고 나서 바로 떨어진 게 아니고 팔고 나서 떨어져서 아이고 큰일 났네 이거 물렸는데 전문가님 아니 못 팔았는데 어떡합니까 해서 다시 들어주면서 팔 수 있는 기회를 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 거의 한 20일 동안 그러니까 한 달 동안 해서 팔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팔고 나올 수 있었던 종목으로 아마 여러분 기억을 해서 기분이 굉장히 좋았던 종목인데 어쨌든 그게 지금 모양을 만들어 놓고 지금 다시 올라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고점을 돌파를 할 겁니다. 어제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많이 샀어요. 이렇게 어제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많이 샀기 때문에 눌림목이 그렇게 세게 나올 것 같지는 않으니까 보유하신 분들은 좀 더 가져가시면 되고 없는 사람들은 조정받으면 뭐 얼마나 세게 조정받을지 모르겠지만 내려오면 사야 됩니다. 나중에 뭐 가격이 적당하게 혹은 시장이 만들어지면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9월 1일 날에 얘만 얘기한 게 아니고 IHQ도 그때 당시 얘기했었던 종목인데 몇 프로 수익을 냈냐면 그때는 100% 수익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때 추천했던 가격과 방송을 한번 봐보세요. 9월 1일입니다. 작년이에요. 작년 9월 1일 날에서도 여기죠. 여기에서 추천해드렸는데 그때 잘 올라가다가 미끄러져가지고 사람들이 별로 기분을 안 좋아하다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제 슬슬 기분이 좋아지다가 여러분들이 팔고 나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바닥에 있으니까 아주 잘 가죠. 이렇게 해서 쭉 해갖고 100%를 찍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바닥에 있으면 이렇게 흔들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IHQ를 흔들겠죠. 흔들리지만 결국은 이런 식으로 또 갈 겁니다. 갈 때 되면은 거래량이 실리면서 잘 가요. 그래서 지금 엔터주들이 또다시 강하게 움직이려는 시대가 다시 도래를 했고 그리고 외국인들이 다시 삽니다. 봐봐요. 외국인들이 다시 사죠. 오늘도 사죠. 그러니까 바닥에 있을 때서는 모아놔야 돼요. 그때 당시 매수 가격은 지금보다 더 낮았죠. 1,470원이었는데 100%라는 수익 여러분들한테 지금 가장 필요한 거 아닙니까? 꿈의 숫자죠. 이거 다시 올라가면 이거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면은 물론 여기서 지금에서 올라가게 되면 100%는 아니고 한 80% 정도 수익이겠지만 어쨌든 요거가 작년에서도 패턴을 보면은 쭉 빠져가지고 이렇게 바닥에서 역배열 급등주 패턴이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올려줬던 그래 한번 올려주고 다시 빠지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여기서 물린 사람들도 꽤 많을 텐데 여러분들은 많이 뭐 세게 공략했어도 뭐 1,800원대 그렇죠? 싸게 공략한 사람들은 뭐 1,500원대, 1,600원대 뭐 그 정도 될 텐데
계속 물타기 갖고 단가를 낮춰놓으면 그러면 얘가 어쨌든 2,500원, 3,000원 가면은 다들 좋아지는 거니까 그럴 수 있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럼 오늘의 표적 종목인 IHQ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시장이 그렇게 녹록하게 움직이질 않아요. 흔들릴 수도 있고. 그래서 어제 얘기했던 1,600원 있죠? 그 자리로 밀리면 공략을 하도록 합니다. 1,600원대. 그래서 여기서 쫓아가는 것보다는 저쪽의 흐름들을 보세요. 지금 엔터주의 흐름들, 저 지금 초록뱀은 많이 올라갔으니까 살짝 밀리는 거고, 다만 조금 다행인 거는 지금 SM이 강하고요. 그러니까 엔터주가 다 미끄러지는 게 아니고 SM은 플러스, 그렇죠? SM은 플러스, J콘텐트리도 아까 전에 플러스였었죠? 그래서 J콘텐트리도 1.2% 플러스, 그리고 키이스트도 약간의 플러스, 뭐 YG 엔터도 YG 엔터도 지금 이렇게 강하게 플러스. 그러니까 엔터주 아직 강합니다. 초록뱀 미디어는 어제 워낙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고점에 대한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서 흔드는 척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개인 투자자들이 이 고점에서 머리 부딪히고 떨어지는 거 생각해서 매도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살짝 흔들려주는 척을 하는 거고 나머지들은 올라갈 폭이 크기 때문에 잘 안 떨어지고 차츰차츰 올라가고 있는 건데 IHQ는 간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1,600원 이하, 어제도 1,600원 드렸죠? 그 이하에서는 사야 됩니다. 그래서 1,600원. 그래서 믿을 만한 거는 올라간 것도 하나도 없는 IHQ를 공략하는 전략이 지금 가장 여러분들한테 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오늘의 표적 종목 IHQ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이번 주 표적 종목과 함께 오늘의 표적 종목 IHQ 만나고 왔습니다. 매수가 1,600원 잡아주셨습니다. 어제도 1,600원이었는데요. 쫓아가지는 말자 이런 의견 주셨네요. 자, IHQ는 뭐 수급도 좋고 또 바닥주다 이렇게 말씀도 주셨습니다. 노란톡에서 자세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제 종목 상담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전병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상담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 전화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국보고요. 국보. 2,950원에 10%예요. 2,950원의 비중은 10%시고. 네. 자, 어제 장대음봉에 거래가 실린 게 저게 모양이 별로 안 좋은 건데, 처음에 살 때 이렇게 장기 투자가 될지 몰랐죠? 모르고 계속 물 탄 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이거 그러면 2020년도 작년에서 산 게 아니고 재작년에 산 건가요, 그러면? 네. 2019년도에? 네. 그런 것 같아요. 물타기 했는데 가격대가 그 정도면은 이전에서 샀다는 얘기인데 벌써 한 2년 동안 빠져 있는데요. 자, 네.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작년에서는 이제 마스크 관련주로 엮여가지고 지금 흐름이 나쁜 건데, 뭐 마스크만, 얘네들이 뭐 마스크만 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종합 물류 관련주 쪽으로 포함이 돼가지고, 기업 분석을 보면, 그러니까 지금 운수 창고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운수로 되어 있고 지금 적자로 되어 있기는 한데, 이 국보가 원래 정치 테마주로도 잘 엮이고, 여기저기 잘 엮여요. 물류사업, 컨테이너, 화물, 그다음에 골프, 신규 사업은 골프, 출판업도 하고 있고 마스크 사업도 하고 있고. 근데 지금 작년에서는 마스크 관련주로 엮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흔들리는 것 같은데 마스크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보면은 있죠? 마스크만 하는 게 아니고 출판도 하고 신문도 하고 의류도 하고 있고 골프 사업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골프는 골프 의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화물과 컨테이너 쪽이 원래서부터 그쪽을 했었던 그래서 물류 관련주 쪽이기 때문에 시간을 좀 두고 길게 보면 이제 바닥을 치고 갈 겁니다. 그래서 마스크 이슈는 끝났고요. 끝났고 그걸로 얘가 주가를 이제는 더 이상 발목을 잡을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시장이 이래서 그런데 시장이 3,200을 안착을 하면 얘도 물타기를 해가지고 다시 반등을 노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시장이 3,200을 가려는 게 아니고 지금 3,000을 깰까 말까 또 오늘 좀 재미없는 시장의 흐름이라서 그래서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보유만 말씀을 드리고 차트는 워낙 바닥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손절보다는 그냥 갖고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걱정은 네. 그 3년 동안 적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전문가님이 이번에 10월에 조심하라 그래가지고 상패 때문에 아, 그게 자, 걱정이에요. 뭐 엄연히 따지게 되면은 상패 순서에 뭐 1번부터 100번까지 순서가 있다라 그러면 얘도 그 안에는 들어가는데 얘는 1번 타순에 상패되는 종목은 아니고 한 80번에서 뭐 90번대에 있는 그러니까 거의 상패될 일은 없다라 보면 돼요. 아, 다행이에요. 네. 상패될 애들이 지금 앞에 지금 막 무지하게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요즘 들어서 상패되는 종목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거든요. 한 20개 정도씩 나오더라고요. 예전에서는 많이 나와도 뭐 8개, 7개 이 정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요즘에서는 막 20개 막 이런 식으로 떨어지니까 그래서 요즘 그러니까 최근 한 3, 4년 동안에 그런 것 같아요. 상패 종목들이 한 20개씩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데 근데 거기에 얘는 포함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아, 그게 좀 궁금했어요. 상패에 대해서. 상패에 대해서. 네, 왜냐면 일단은- 3, 4년 적자더라고요, 계속. 일단 제약주들이 조금 저는 위험할 것 같긴 한데 이거는 그닥 지금 뭐 매출액은 조금씩 늘고는 있거든요. 그 거래소는 상패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패 위험은 있다 그랬잖아. 있지만 얘보다 상패가 될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올해는 그래도 잘 넘기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일단은 한번 두고 보시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상패 위험이 뭐 얘가 막 크다라 그러면 지금 손실할 건 거야? 그 상패 되는 것보단 낫죠. 근데 그 상패가 거의 뭐 예를 들어서 상패 순서가 1순위라 그래도 그걸 상패가 된다 안 된다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능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 불안하죠. 예를 들어서 이게 상패가 거의 모든 사람들이 국보는 상패가 될 게 거의 확실시하다고 80%를 얘기하는데 이게 살아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손절하면은 말 그대로 우리가 털린다 그러죠. 네. 그래서 그런 정도의 위험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가져가 네. 보시고요. 네.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일단은 시간을 두고 나중에 만약에 이게 또 뭐 이상한 얘기가 뉴스들이 이상한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제 상패에 대한 위험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게 되면 그때서는 다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고 그런 뉴스가 없다면 일단은 그냥 갖고 가다가 반등 나오면 한 2,000원대에서 다시 질문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너무너무 감사해요. 안심이 되네요, 조금. 네, 그러면은 안심하시고 일단은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 감사합니다, 전문가님.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침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어떤 종목이 예. 궁금하신가요? SK케미칼 SK케미칼 27만 2천 원, 27만 2천 원, 10%. 비중은 10%. 예. 이 매도 시점을 좀 알고 싶어가지고 일단 다른 SK 걸 막 일찍 팔았더니 막 뚝뚝 올라가고 이래가지고 그래요. 일단은 요거는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니까 예. 이렇게 박스권의 흐름이 좋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시장 분위기가 3,200을 돌파할 흐름으로 3,100을 안착을 하면 얘도 32만 원 돌파를 할 텐데 지금 당장은 그렇게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올라오면 한 32만 원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2만 원요. 네, 32만 원. 거기에서 예. 이 종목이 좀 아깝다 그러면은 한 절반만 팔면 되고 안 아깝다 예. 그러면은 한 절반 이상 많이 팔아갖고 다시 예. 나중에 조정받으면 다시 사면 되는 예. 그런 패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예. 자, 다음 이번에는 문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빌. 자, 이것도 엔터주라서 반등을 주는데 사실 최근에 게임주들이 5개월 동안 계속 빠졌었어요. 자, 한번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49,950원에 비중 15%. 그렇죠? 아마 이분이 딱 그렇게 느꼈던 흐름인데 게임비를 공략을 했더니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동안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이렇게 고생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서야 반등을 주는 건데 일단은 4만 원, 4만 2천 원까지 반등을 기다려 보시고요. 지금 시장이 약하기 때문에 제가 그랬잖아요. 시장에 대해서. 시장이 다시 재차 하락할 수가 있다. 제가 시장에 대해서 딱 일수도 맞췄어요. 제가 하루 이틀 반등 주고 제가 딱 어제죠. 수요일 날 얘기했습니다. 목요일 날 반등 주고 재차 하락할 수도 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제가 뭘 이렇게 뭐 정확하게 뭐 예측하고 얘기한 게 아니고 미국 시장의 흐름과
여러 가지를 보고 그리고 일수를 계산해 보니까 다시 재차할 수 있는 부분들이 딱 보니까 금요일이 제일 좋잖아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휴장 전에 흔들어 놓기가 좋습니다. 왜냐면은 금요일 날에 살짝 흔들어 놓으면 개인 투자자들이 완전히 그냥 겁을 먹어가지고 종목들을 다 던져내기 때문에 뭐 안 던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딱 지금 오늘 금요일을 두고 제가 목요일 날 반등 주고 금요일 날 흔들 수 있으니까 혹시 모르니까 3천 이탈은 몰라도 혹시 모를 이탈에 대해서 흔들림에 대해서 비중을 줄여주라 그랬는데 게임빌은 줄일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다른 애들은 줄이더라도 얘는 워낙 먼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손실이 35%인 상황에서 지금 마이너스 20% 줄었는데 42,000원짜리까지 올라오게 되면은 손실이 마이너스 15% 줄죠. 그때는 절반을 팔았다가 다시 조정받으면 다시 싸게 사고 이런 방법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4만 원까지만 일단 보유해 보시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에는 문자 종목의 하이트진로. 하이트진로 다시 재차 하락하고 있는 하이트진로. 참 요 종목도 참 말 잘 안 듣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참 고집이 있습니다. 일단 매수 가격 한번 보겠습니다. 35,000원에 비중은 10%. 음식업종을 일단 좋게 봐요. 근데 이 하이트 진로의 흐름을 예전서부터 이렇게 보면 아주 빠질 때는 계속 빠지고 올라갈 때는 또 계속 올라가고 그러니까 한 번 올라가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는 게 작은 게 아니에요. 6월 달서부터 해서 11월 달까지 5개월을 올라갑니다. 떨어질 때는 1년을 떨어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년이거든요. 1년이 넘었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년이니까 1년 6개월이 떨어지고요. 올라갈 때는 5개월 올라가고 또 떨어질 때는 1년이 떨어지고 이게 1년입니다. 여기서부터 요칸이 1년이에요. 1년이 떨어지고 또 올라갈 때는 또 3개월, 4개월이 또 올라가고 그러니까 아주 고집이 있는 종목인데 과거부터 그랬어요. 봐봐요. 여기 떨어지면 1년 넘게 떨어져요. 올라갈 때는 한 10개월 올라가고 그래서 올라갈 때 사람들이 많이 착각해요. 야, 이거 되게 강하구나. 근데 반대로 떨어지면 근데 이런 종목이 또 하나가 있죠. 한국가스공사, KT. 한 번 떨어지면 고집이 굉장히 셉니다. 아주 그냥 똥고집인데 떨어지면 뭐 1년, 2년이 떨어지고 올라가면 5개월, 6개월 올라가고 이게 반대가 되면 나중에서는 이제 올라갈 때 1년, 2년 올라가고 그런데 여기가 그랬던 거죠. 올라가니까 1년 넘게 올라가죠. 떨어질 때 3, 4개월 정도 떨어지고 또 거의 뭐 10개월 가까이가 올라가고 그리고 나서 떨어지고 나서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은 얘네들이 돌리질 못해서 그런데 고집스럽게 계속 떨어지다 보면 어느 정도 조정을 받으면 다시 바닥을 치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상담해드리는 부분은 장기적으로 그냥 볼 거면 그냥 묻어가세요. 그러면 수익으로 바뀝니다. 35,000원 정도면 수익으로 바뀌는데 지금 당장은 떨어질 수 있어요. 더 이쪽으로 3만 원대까지 밀릴 수 있는데 어차피 망할 회사도 아니고 음식 업종에 대한 그 밸류에이션이 점점 더 좋아질 거예요. 왜냐하면 음식 가격들이 상승을 하니까. 그럼 그런 이슈에 맞춰서 나중에 장기적으로 볼 때에서는 이거는 다시 위쪽 방향으로 35,000원이 뭡니까? 한 4만 원 이상도 다시는 갈 수 있는데 원래 그런 고집이 있는 종목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네.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바른손 ENA요. 무슨, 바른손 ENA요. ENA. 예, 1762원에요. 5%요. 이거 오늘 갑자기 급등 나왔는데 뭐 뉴스 나온 것 같은데요? 아니 뭐 지금 바른손이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바른손 ENA 물어보셨잖아요. 네네. 바른손하고 바른손 ENA가 예. 이게 원래 그 작전주예요, 그냥 작전주인데 네. 이걸 또 어떻게 사셨대요, 작전주를? 아우, 옛날에 샀는데요. 음, 그 물타기 해갖고 지금 많아요. 이거 혹시 저쪽에서 2020년도에 급등하고 나서 거기에서 사신 건가요? 예, 그리요. 맞아요. 이거 시가총액이 굉장히 좀 작고요. 네. 시가총액이 지금 1,000억밖에 되질 않고 바른손도 시가총액이 크지 않을 거예요. 890억. 네. 대표적인 작전주인데 얘네들이 실적들이 그때 당시 별로 안 나왔는데 지금 나오나? 지금도 안 나오네요. 영업이익은 흑자전환 1억. 이거는 장난치는 것 같고 이건 1억만 손실 나도 이건 적자로 돌아섭니다. 이거는 흑자라고 볼 수가 없어요. 바른손 네. 얘기한 거고요. 바른손 이해인다 한번 볼게요. 네. 여전히 적자. 작전주예요, 작전주. 작전주고 장점은 한 번 움직이면 그냥 쭉 하고 강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빠지면은 나중에서는 상장 폐지도 위험이 있는 종목입니다. 아, 네. 나중이라 그랬어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작전을 애들이 자기네들 돈들을
빼지 않으면 상장 폐지는 안 될 거예요. 또다시 얘네 장난을 칠 텐데 예전에 그 뭐 미나리뿐만 아니라 뭐 기생충이라든지 뭐 네. 그런 이제 영화들 있을 때마다 얘들이 뭐 투자하고 뭐 그래가지고 막 그런 데서만 움직이고 그랬었는데 지금 네. 또다시 뭐 K 컨텐츠 한류 관련주들이 움직이려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또다시 영화 쪽이라든지 영화 컨텐츠 제작 투자 회사들한테도 또 이게 집중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지금 내 뉴스는 확인을 안 해봤는데 막 움직이면 막 그런 쪽으로 움직여서 지금 오늘 바른손이 급등이 나온 게 아닌가 싶은데 네, 네. 일단은 수익에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는 이번에 나와야 됩니다. 나올 수 있을 네. 것 같고. 근데 아까 전에 수익 아니었나? 잠깐만. 아직 거기다가 저기 해놨더니 매도를 해놨더니요. 네. 안 팔렸어요. 이거까지 안 와갖고요. 가긴 갔었는데 1,770원 가긴 갔었는데 그 이후에 대놓으셨나 봐요. 그렇죠? 예. 자, 다시 올라오면 파셔야 돼요. 예, 근데 올라올 수 있겠어요? 바른손이 지금 강하기 때문에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예. 야, 이게 한번 이제 자리 잡고 한번 움직이게 되면 또다시 급등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예. 지금 비중이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예, 지금 저는 좀 많아요. 5%밖에 지금 없는데요? 지금 5% 아니세요? 5%인데 이제 주수가 많아갖고요. 아, 주수가 많아요? 네. 그럼 다른 쪽으로 95% 엄청 많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네요? 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만약에 부담이 될 정도의 비중이 많다라 그러면 비중을 많이 네. 좀 줄이세요. 부담이 안 될 정도로. 그리고 부담이 안 되는 것만큼은 그냥 가져가시면서 네. 2,000원 돌파되면 다시 얘기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카카오뱅크 좀 물어보려고요. 카카오뱅크. 네, 비중하고 매수 가격은요? 매수가는 82,000원이고요. 네, 비중은 50%예요. 비중은 50%. 네, 예, 한 2달 전에 샀었는데 네. 매도 타임을 한번 놓쳐가지고 뭐 매도 타이밍은 아마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놓쳤을 거예요. 네. 왜냐면은 계속 좋을 줄 알았지 뭐 그 금융 규제 얘기 나오면서 떨어질 줄 누가 알았나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리고 그 얘기가 나올 때도 9월이 한참 좀 지난 다음에 그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제 그 중국 규제 얘기 나오고 나서 우리나라 잘 버티다가 우리나라도 갑자기 규제 얘기 나오면서 같이 이제 흔들어주는 건데 예, 일단은 그냥 지금은 보유를 하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뭐 망할 회사도 아니고 집 차트 이렇게 좁혀 보니까 많이 빠졌잖아요, 이미. 예. 이 많이 빠진 상태고 추가 매수는 안 됩니다. 다시 재차 하락할 것도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이게 빠지면 다시 올라오고 그러는데 지금 시장이 약해요. 약할 뿐만 아니라 지금 거의 뭐 폭락 수준이에요. 어떻게 따져보면 지금 엔터주들하고 네. 남북경협주들이 강해서 그렇지. 네네. 지금 오늘 코스피는 1.6% 하락에 코스닥은 이 정도면 2% 가까이 하락이거든요. 지금 1.8%인데 거의 폭락 수준이면 이 정도면. 그러면은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이 폭락하는 이 정도 수준인데 지금 카카오뱅크가 이 정도로 잘 버티고 있는 거는 사실은 그렇게 오늘 많이 빠진다고 볼 수는 없고요. 네. 시장이 빠지니까 같이 빠지는 부분인데 시장이 다시 빠졌다가 다시 들어주게 되면 그럼 얘는 다시 반등을 줄 겁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는 지금은 안 되고 시장이 일단은 3,000원이 지지가 되는지 깨질 것도 생각해야 되니까 깨지면 얘도 더 떨어지겠죠. 그래서 어쨌든 바닥을 치고 다시 3,100을 안착을 하든 아니면 많이 빠졌다가 뭐 2,900에서 양봉이 나오든 그런 식으로 이제 추가 매수는 나중에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현재는 제가 아까도 시장 전략을 얘기했지만 이거는 손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쪽들을 현금을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을 아직 덜 빠진 쪽이나 수익이 난 것들을 현금화를 일단은 20% 정도는 해놓는 게 좋고 그걸 네. 갖다가 나중에 얘가 빠지면 얘를 추가 매수를 해보세요. 물론 어디까지 네. 빠질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5만 원까지 빠질지 5만 1,000원까지 빠질지 6만 원에서 멈출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대형 주고 이미 악재를 받고 떨어진 부분들이라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진 폭은 좀 적지 않을까라는 부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반등을 하게 되면 네, 한 어느 정도 반등할 것 같아요? 7만 원. 7만 원요? 그렇죠. 지금 시장 네. 분위기에서는 7만 원 못 넘어가요. 예. 지금은 떨어지기 바쁘기 때문에. 시장이 그렇잖아요. 알겠습니다. 예. 이해되셨죠? 네네, 알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자 시장 잠깐만 얘기를 하면 그렇게 녹록치 않습니다. 제 이 부분을
화요일 날, 수요일 날 이미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수요일 날, 목요일 날 현금화 대응 드렸을 거고 지금 금요일 날 떨어지고 있는데 현금화 대응 그대로 하신 분들은 마음이 좀 편안하실 거고 그나마 일단 3천 지지 잘 보세요. 그리고 엔터주들 조정받으면 차라리 그쪽으로 들어가시는 게 안전하다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전 매매 정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종서 의원과 시장에 대한 이야기 더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요. 노란톡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도 도와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설경제TV는 자본시장 통화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일대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경제TV, 설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설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올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